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노동절 휴장이었고, 유럽은 뭐 상승한 나라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IMF가 개입할 정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프랑스의 재정난, 이것 때문에 IMF 개입? 그러면 사실상 프랑스가 국가 부채 때문에 거의 뭐 파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면 막 유로화가 급락하고 달러 급등하고 채권 시장 난리 나고 이제 어려움이 있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라가르드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진화시키는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좀 유난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국, 대만, 일본이 빠졌는데 우리 같은 경우 유난하게 반도체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반전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면 상반기 주도주,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을 할 거고, 좀 안정이 되면 수출주, 뭐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반응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불안함이냐 안정되는 거냐 이렇게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어떤 업종별 흐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외 증시,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슈 중심으로만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재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유럽에서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있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경기 상황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제 또 재정을 또 강하게 투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돼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걸 갖다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된다. 막 공휴일도 줄이고 긴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반발하고 또 야당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 긴축이 잘 시행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프랑스가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죠. 근데 이제 라가르드 22 총재가 IMF에서 개입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해서 이거 그냥 잘 넘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줬고, 이게 조금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주요 뭐 분석가들, IB들이 유럽 증시 더 올라갈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서 유럽 주식들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또 JP모건에서도 오히려 유럽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보다 성과가 좋을 것 같다. 뭐 이 IB들의 어떤 생각,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너무 그 AI주의 쏠림이 심해서 그런 걸 제외해 놓고 본다라면 차라리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보면 유럽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자들은 그냥 미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놓고 볼 때 프랑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대규모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 암호화폐를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9월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긴 하는데, 도이체뱅크에서 그런 취지의 이제 분석을 내놓은 분석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다수의 분석가들은 내년도까지 140bp,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4%니까 뭐 1.5% 정도 금리 내릴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요인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또 금리 내릴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많이 팔았다, 그리고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 4개월 연속해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인이 테슬라 보유한 외국 국적으로는 1위예요. 근데 이제 8월에 거의 7억 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순매도를 해서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을 팔았고, 최근 4개월 누적으로는 18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대신 이제 암호화폐에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여전히 이제 최대 투자한 국가, 그러니까 그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빼놓고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국내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매도하는 거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기사가 좀 있었죠. 이게 사실 테슬라를 매도하고
한국으로 컴백하는 게 좋은데 암호화폐로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예탁금이 앉는 이유를 알겠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어떤 어필이 되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투자자들이 9월 변동성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고용지표 나올 때, CPI 나올 때, FOMC 회의 때 또 고용지표 나올 텐데 보면 이제 주말에 나올 고용지표, 그 다음에 나올 CPI, 그 다음에 나올 FOMC.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시점을 뭐 일부에서는 뭐 기회로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좀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시각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엄하게 그냥 괜히 반도체 갖고 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변동성을 걱정하는 투자들이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9월 증시가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1994년 이후에 이제 S&P 500 지수를 보면 9월에 좀 약했거든요. 근데 사실 8월도 원래 데이터상으로는 약했는데 이제 8월에 그거 패턴은 좀 깨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9월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부담이 있어서 9월 초반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 또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 하는 거 보면 정말 경제가 어려운 건가? 이렇게 꽈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일부는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긴장감에서 출발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문제인데 우리 증시는 현재로서는 그냥 박스권이긴 하거든요. 위아래 그냥 3150, 3250, 그 널널하게, 그러니까 위아래 약간 오차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오늘이 중요한 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150 밑으로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매수로 바뀌었었거든요. 매수로 바뀌거나 이제 매도가 확 줄고 그 다음에 또 매수로 이어지거나 이런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150 정도 오면 그 다음 날은 외국인이 보통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뭔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번 그냥 원래 그냥 좀 첫날 잠깐 쉰 거고 결국엔 다시 이제 매수로 이 정도면 그냥 우린 박스권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들어올 거냐 요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어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4일 연속 음봉이잖아요.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코스닥 대형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는 아직은 61선 위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테오젠이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똑같이 4일 연속해서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61선 밑으로 내려갔던 거는 5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에 돌파하고 나서는 상향 돌파하고 나서 한 번도 대형주 지수가 밑으로 내려온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점.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상단, 알테오젠,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는 플러스 내주는 게 좋죠. 이 패턴이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도 어제 안 좋지만 버팀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 버팀목마저 이제 부러지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요 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 8월 14일 이후 보면 5일 매도, 이틀 매수, 다시 또 5일 매도.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대비 매수하고 매도 비중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 외국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작정하고 매도한 건 아니다. 근데 어제 매도 비중이 줄었던 건 추정을 해보면 미증시 휴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출근한 외국인들이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외국인들이 완전히 출근을 했을 거거든요. 만약에 어제 외국인들 휴장이 아니었다면 제 생각에 순매도 한 5천억 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날이고, 어제 반도체가 1차적으로 크게 반영이 된 상태라서, 오늘장 정도에서 어떤 과거 패턴이면, 최근에 3150 밑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었는데, 좀 되게 중요한 위치라서 오늘장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움직임 좀 잘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알리바바 이슈 때문에 좀 시장이 많이 고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한국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8월까지 달러 기준.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뭐 얼마나 시장이 움직였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하고 좀 다르죠, 숫자가. 왜냐면 이제 달러화로 바꿔서 환산한 거니까. 그렇게 8월 말을 또 기준으로 한 거라서 지금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되긴 합니다만은 한국은 여전히 되게 상위권이에요. 예, 이게 지금 되게 상위권이고 대부분 국가가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위에 있는 나라들 보면 뭐 그리스, 베트남, 다음에 이제 뭐 스페인, 뭐 이런 등등의 전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가 단연 높아요. 예, 단연 높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박스권과 조정은 그냥 올라서 매물 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추세가 좀 이탈한다, 깨진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 정도까지 밀고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뭐 추세가 여기서부터 피크 찍고 이제 하락장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매물 소화 기간, 박스권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길어질 거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박스권이 사실은 3개월은 잘 안 가요, 보통은. 한 2개월 정도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7월 10일부터 시작된 거라서 그러니까 이번 주 넘어가면 이제 점차 반응이 나오고 반영이 시작될 걸로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여져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 어떤 종목이 따박따박 물량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